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 논란 속에 중국을 방문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귀국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뇌물 외유, 관광 외유, 뭐 김영란법 위반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런 평가를 들을 만한 그런 활동을 하고 왔는지 중국 다녀온 분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의원님 오랜만에 방송에서 뵙습니다. 네. 정책위 의장 하시고 할 때는 꽤 이렇게 방송에서 자주 뵀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요즘은? 지금은 네. 당에 이제 작년 6월부터 설치가 된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뭐 나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 소속된 의원이 한 20명쯤 되거든요. 민생경제대책위원장. 예. 그럼 이번 방중도 그 위원회에서 간 예, 겁니까? 그 위원회에서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1년쯤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이 미일 외교가 강화가 되고 편중 외교가 강화가 되면서 네네. 중국하고의 외교가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지난 4월에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불편한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네네. 우리 기업인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드 때 악몽이 있잖아요. 한한령의 악몽이 네, 있죠. 한한령의 악몽이 있고 혹시 또 중국의 경제 보복을 당하면 어떡하나.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민주당이라도 네. 좀 대중 외교를 해달라. 네, 그래서 중국에 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달라. 뭐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민생경제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소위 대중국 외교, 특히나 경제 외교 네. 부분을 목표로 해서 간 거죠. 이번에 중국 방문을 하신 거다. 실제로 중국에 가서 만났던 많은 기관 또는 정부 당국자 또는 싱크탱크 사람들한테 네. 사드 때 당신네들이 너무 과도하게 대응한 바람에 한국의 이 반중 정서가 강화됐지 않았느냐. 네, 중국 쪽이 우리를 너무 강하게 대한 바람에. 예. 그게 중국의 이익에 부합이 되느냐. 네. 이번에는 그러지 말자. 그런 요구도 했었고요. 이제 네. 또 하나 방중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무역 적자가 15개월 연속이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이제 절반 정도가 중국 그렇죠. 중국 이 수출 부진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네. 그래서 원인도 좀 찾아봐야 되고 원인을 찾아야 대책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또 미중의 전략 경쟁이 사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듣고. 그래서 직접 가 보시니까 예. 지금 중국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기업가들이나 기업 교민들. 가자마자 우리 기업인들부터 봤죠. 그럼 우리 기업인들 불안해합니다. 실제로 불안감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어떤 아직은 사드 때 같지는 않아요. 사드 때 같지는 않으나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더구나 한중 관계가 더 악화가 됐을 경우에 네네. 우리 기업들이 혹시 불이익 받지 않을까? 네. 보복당하지 않을까? 그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우려들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교민들이나 기업인들은 예. 굉장히 우려가 많고 예. 중국 관료들이나 중국 기업가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가서 만났던 사람들이 외교부 차관, 그쪽 사실은 외교부 차관, 부부장, 예. 사실은 부장을 보려고 했는데, 예, 왕이 부장, 아니, 그러니까 친강, 정부, 친강 예, 부장. 왕이는 이제 더 승진해가지고 국무위원 됐고요. 예, 위로 올라갔죠. 올라갔고, 예, 친강 부장. 그런데 박진 장관이 아직 친강 장관을 한 번도 안 만났더라고요. 그러면은 먼저 만나기 어렵지. 친강 장관 입장에서. 예, 아니, 중국도 부담스럽고, 우리도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장관이 아직 안 만났는데. 아직도 안 만났어요. 네, 1월에 취임했는데 아직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 이제 부부장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전인대 위원을 만났는데 전국인민대표자회 우리나라 치면 국회의원인 거죠? 국회죠. 근데 이제 이분 이력이 우리로 치면 장관급의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이에요. 네네. 뭐 중국은 무역 담판 대표인가? 이렇게 담판 대표.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국무원 산하에 개혁개방 때 만들어 놓은 경제 관련 연구소. 이게 네네. 다
그다음에 또 많은 싱크탱크. 뭐 근데 이게 다 이제 중국 정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들인데 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네. 한국과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중국 쪽은.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국과 미국이 특수관계라는 거 다 안다. 네. 그리고 이해한다. 네. 그리고 동맹 관계라는 것도 이해하고 네. 또 동맹 관계를 더 발전시켜 가는 것도 이해한다. 네, 네. 그런데 왜 중국하고 못 지내야 되느냐. 그러면서 중국과 한국이 더 이상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 이구동 뭐 정부 당국자든 싱크탱크든 다 똑같은 이야기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아직 우리 기업가들은 우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한한령 때처럼 되면 안 된다. 중국에서는 그래 미국이랑 잘 지내. 근데 우리랑도 잘 지내. 네. 이런 정도 입장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철규 총장 양극화된 한국 정치를 이용하는 중국의 이간계에 말려든 것을 넘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중국 외교 책략 지원 행위다. 즉 중국이 국내 정치의 논리를 싹 파고들어서 이간질하는데 거기 놀아난 거 아니냐? 대통령이나 네. 정부나 특히 국민의힘은 지금 집권 세력이잖아요. 네. 예. 외교를 국내 정치 정쟁에 이용하지 말아야죠. 오히려. 네. 예. 아마 이철규 총장 본인이 한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본인이 한 얘기가 무슨 뜻인지를 왜 그렇게 판단하세요? 모를 거예요. 제가 보면 집권 이상해요. 집권당이. 네.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고 무역 수지는 계속되고 있고 그게 중국발이라고 중국이 원인이라고 다 진단을 하고 있으면서 네. 중국의 외교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상저하고 그건 중국의 이제 리오프닝 효과를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외교 관계가 계속 이렇게 악화되면 한국 상품 사겠어요? 같은 값이면은 자국산을 쓰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걸 사겠죠. 네. 집권당이면 책임 있게 그렇게 외교를 해야 된다. 국내 정치에 절대 활용하면 안 된다. 이런 충고를 좀 드리고 싶어요. 혹시 뭐 피의자 그다음에 예. 중국을 우리가 가겠다고 한 거예요. 네, 네, 네. 우리가 가겠다고 했는데 무슨 이관계예요. 우리가 아까 그 기업인들의 요구 네. 또는 뭐 이 미중 이 전략 경쟁 속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가겠다고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뭔 이용을 당해요.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는 더 세게 얘기하셨어요. 나라 팔아먹었다 중국 돈 받고 뇌물성의 김영란법 위반 등 김기현 대표가 또 판사 출신인데 형사처벌 가능성 피의자로 입건되시는 거 아닙니까? 집권당의 대표가 그 정도의 수준이면 네. 좀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럽다. 예. 한숨을 푹 쉬셨네요. 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초청 외교 많이 합니다. 네. 국회도 초청 예산이 있어요. 그러시구나. 자, 근데 지금 싱대사 지금 이재명 대표 만나서 배팅 발언 논란 이후에 이게 대통령까지 나서셔서 그 부적절한 처신에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 위안 스카이가 생각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중국 가서 싱대사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눠보셨어요? 아니 뭐 그게 주요 주제는 아니었어요. 네네. 우리가 이제 잘해보려고 간 건데 뭐 네네. 싱대사 발언을 주요 주제로 하게 되면은 좀 불편한 대화들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그건 뭐 이렇게 주제로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죠. 우리 격에도 맞지 않습니다. 격에 맞지 않습니다. 예. 미국 그러니까 주미 중국 대사, 네. 일본 대사도 예. 비슷한 발언했어요. 주일 일본 대사 같은 경우는 더 심한 어떻게 보면 더 심한 발언이거든요. 근데 일본이나 미국 그렇게 대응하지 않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냐면은 이게 네. 총선 전략이거든요. 총선 전략이다. 만약에 이재명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대응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 특히 젊은층 사이에 있는 반중 감정 예. 이게 이런 식으로 대응하게 되면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결코 총선에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 되게 이성적이거든요. 경제 걱정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많이 걱정하세요. 예. 사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 중국 찾았고 친강 외교부 장관 8시간 회담을 예. 했고요. 왕이
그 칭강보다 더 위죠. 왕이 공산당 정치국 위원과 회담하고 지금 4시 반부터 그 시진핑 주석하고도 만난다는 거거든요. 소위 해빙기 그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블링컨 전에 이미 CIA 국장이 먼저 갔죠. 먼저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예. CIA 국장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이든의 분명한 뭐랄까 입장, 뭐 지침, 예, 이걸 메시지를 가지고 간 거다. 뭐 이런 걸 전달하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이미 G7 후에 네, 해빙기라고 그랬어요. 해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주요 뭡니까 미국 관료들이 네, 네, 맞습니다. 예. 뭐 중국과 관계 끊고는 못 산다, 재앙이다. 그런 얘기.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뭐 제일 그 사이 안 좋았다고 하는 호주도 뭐, 통상 담당 장관이 가서 중국 다 만났는데 우리만 지금 각이 서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 총리가 곧 유럽 방문한다는 거 아닙니까? 프랑스도 가고 독일도 예, 가고. 그렇죠. 예. 예. 우리만 이러고 있는 프랑스 겁니다. 총리도 가고 예. 캐나다 총리도 가고 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외교라는 게 갈등이 막 고조되다가 한 번에 촥 해결하면서 더 좋은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한테 그러면 지금 물밑 접촉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예. 전에 그 말씀하시는 거 한번 내가 들었는데 예, 물밑 접촉이 있습니까? 아니 중국하고 우리가 그런 이슈가 없잖아요 지금. 이게 갈등을 제대로 끌어올려 가지고 뭔가 쫙 갈라. 일괄 타결 예. 방식으로 해서 중국과 관계를 회복하고 이럴 만한 이슈가 없잖아요. 근데 왜 이러는 겁니까? 총선 전략입니까 이것도? 예, 다 이게 총선 전략의 일환. 이렇게 너무 외교를 국익 생각하지 않고 우리 경제 생각하지 않고 정쟁에 활용하는 것,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것, 이건 집권 세력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네. 그러니까 지금 다 이제 다른 나라는 다 해빙기 관리로 들어갔는데 관리 모드로 더 이상 관계가 악화되는 거 바라지 않는다.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다. 이렇게 예. 한다는 것은 핵심 반도체만 빼고 나머지는 다 관계 정상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네,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만 낙동강 오리알 될 수 있죠. 돌격 앞으로 해서 맨 앞에 나갔고 다른 미국이나 일본은 가만히 서 있고 네. 그래서 우리만 총알 맞고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당하고 걱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우리 정부가 미중 갈등 속에서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익입니다. 국익. 예, 국익을 중심에 놓고 실리 외교, 균형 외교를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소통, 더 많은 대화 네. 이게 필요한 거고요. 자, 고위급 수준에서 뭐 어떤 물밑 대화가 있는지 참 물밑 궁금합니다. 대화, 그러니까 뭐 각급 채널의 대화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각급 채널이 다 해야 되는 건데 중국 당국자들의 말 속에서 행간에서 한편 희망, 그러니까 이 대화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희망도 읽을 수 있었고요. 예. 또 약간씩의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건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약간씩의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 만약에 안 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큰일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 당 현안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게 이제 뭐 미리 얘기를 했다. 갑작스러운 것이다. 또 각각의 이제 분석들이 있던데. 본회의장에서 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셨어요? 본회의장에서 그 연설 들으면서 이거 선언하는 거 들으면서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정면 돌파하겠다고 하는 거죠. 늘 이 체포 동의안을 가지고 네. 부결시키면 방탄 프레임하고 예. 또 통과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분열 어떻게 보면은 이 전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뭐 검찰이든 뭐 집권당이든 거기에 이제 말리지 않겠다. 뭐 이런 그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자신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뭐 김태년 의원님은 성남이 지역구라서 이재명 대표하고는 지역에서 뭐 오랫동안 같은 시간을 같이 보내셨잖아요. 정치를 대표는 단체장, 저는 의원으로서 했죠. 늘 그러니까 뭐 당정회의를 했죠. 당정회의, 성남 당정회의 하셨군요. 그래서 이게 참 만약 그 비회기 중에 그냥 뭐 필요하면 비회기 중에 영장 치면 되는데 꼭 회기 중에 영장 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는 뭐 체포 동의안 오면은 법원에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서 오히려 검찰이 이제는
체포 동의안을 못 보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만에 하나 법원에 가갖고 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검찰이 져야 될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